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금일 XRP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박이고 나서 약간 상승을 했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변동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미만이면서 시장에 크게 이슈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XRP 오늘도 큰 변동성 없이 현재의 가격대를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에 이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날이고요.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기적 관점에서의 전망과 그리고 얼마 전에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었죠. 자, 미국의 지니어스 법, 스테이블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확정돼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아직 이 지니어스 법안이 뭔지 개념조차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니어스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시행이 됐을 때 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부분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스터디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리플 XRP 같은 경우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위아래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의 폭이 굉장히 작죠. 자, 지난번 우리는 14일이었죠. 5월 14일 날 이때 비중 30% 줄여놓고 이때 30% 다시 채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홀딩하고 계신 이 XRP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는 일정한 현금은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애초에 갖고 계셨던 홀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리플 XRP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갖고 계신 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100% 비중을 채워놓은 상태겠죠. 자, 다시 한번 가격대가 일정한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하락할 조짐이 있다면 당연히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줄여갈 거고요. 또 평행 채널 이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시기에 또 매수를 통해서 줄여놨던 비중을 다시 채울 예정입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가장 강력한 현재 이 기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 3,300원 말씀을 드렸죠. 지금 3,300원 이 라인에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모양은 흡사 어떤 것과 비슷한 모양이냐면요.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전체적인 그림, 여기를 제외한 전체적인 그림, 이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 3,000원 가격 라인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3,000원 가격대 지지를 받았던 모습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3,300원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라인들이 많아서 복잡한데요. 지금 이 차트의 모습과 지금 여기 있는 차트의 모습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의 축소판처럼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간봉으로 바꿔놓고 살펴보면요. 자, 이때 이렇게 11월 이 중순 이후부터 쭉 올랐다가 한 번 더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 굉장히 최근에 이 차트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정 받았다가 다시 약간 올라갔죠. 자,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제가 그려놓은 평행 채널 관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거나 또는 횡보하다가 결국은 이 평행 채널 아래에서 만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 3,300원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 아래로 나왔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특별한 악재가 터진 게 없죠. 지금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분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소송에 대한 부분도 XRP 소송에 대한 부분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이 지니어스 이 법안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이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국제 송금이라든지 결제 부분을 또 담당하게 되면서 이 리플 XRP와 경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리플 XRP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또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도 제가 간단히 좀 제 관점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페이지 수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니어스 법안이란 무엇이냐? 자, 지니어스. 자, 그냥 이름만 들으면 이 뭐지? AI 관련된 건가? 이 천재 법안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연치 않게 딱 떨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 법안의 전체 이름은 자,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입니다. 자, 앞에 글자를 따서 지니어스 법안이 된 거고요. 이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자,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자,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발행할 수 있는지를 최초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규제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고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내진 않지만 자,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세세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전에 이 목적,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래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원래 2025년 2월 달에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자, S394 발의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통과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수정을 거쳐서 자, S15825 해서 다시 이번에 표결을 해서 자, 이번에 통과가 된 거고요. 이 법안의 이름을 보면 S라고 붙었죠. 이거는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원은 자, HR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처음에 이 법안 같은 경우 자, 57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수정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 122페이지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발행 주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는데 자, 민주당도 같이 해서 통과가 되었고요. 뭐 이거 일일이 다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보실 분들은 제가 자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숫자가 써 있는데 자, 이게 뭐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미국에서 법안을 만들 때 자, 이렇게 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 어디 부분을 인용한다든지 특정하기에 굉장히 편하고요. 또 중간에 뭐 없어지거나 뭐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오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다 안 보고 보다가 중간중간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번역기 돌려서 봤습니다. 이거를 보려면 번역기를 돌려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해서 제 자료에 쓸 부분만 갖다가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은 일단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자료들 갖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고품질의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준비금 1:1 비율로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미국 뭐 달러 말하는 거고요. 연방 준비은행 예치금, 보험 가입, 뭐 재무부 어음 채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장치를 마련을 해놨고요. 자, 일단 뭐 진행 과정이 조금 재밌었는데요. 자, 먼저 2024년 10월 달에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법안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 2월 4일 날 아까 보셨던 첫 번째죠. 수정 전에 지니어스 법안이 정식 발의가 되었고요. 자, 같은 날 암호화폐 차르죠. 데이비드 sak스가 디지털 자산에 초점을 맞춘 뭐 기자회견도 열었었고요. 뭐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뭐
정책을 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2월 6일 날 하원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과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 토론 초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 3월 13일 상원 은행위원회, 자, 여기서 은행위원회에서 18대 6으로 법안이 일단 통과는 됐는데요. 5월 8일 날 이 첫 번째 이 투표에서 자, 5월 8일 날 이 클로처 투표에서 48대 49로 일단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통과가 안 됐었고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소비자 보호와 외국 발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 안보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때 법안이 또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9일 날 이 두 번째 지니어스 법안 66대 32 클로처 투표를 통과를 했습니다. 자, 클로처 투표가 뭔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60표 이상을 얻어야 된다라는 점. 여기서는 안 됐죠? 여기서는 통과해가지고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자, 이전에 반대했던 1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되었고요. 자, 현재 상태, 자, 5월 21일 오늘 기준으로 상원에서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내에 최종 표결이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 보면 거의 뭐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후 자, 하원의 표결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표되고 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죠.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수정된 내용 보면은 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빅테크 기업들, 비은행권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 원안에서는 원한 대로 했다면 어떤 요건만 갖추면 발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워낙 타이트하게 제한사항을 두다 보니까 또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잠깐 넘어왔던 이 클로처 투표가 뭐냐. 자, 여러분들 필리버스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무제한 토론이죠. 이 표결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쓰이고 국내에서도 좀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를 방지하려는 제도가 바로 클로처 투표입니다. 이 클로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자, 상원에서 특정 법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종료하고 최종 표결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즉 소수의 이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지연시키는 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자, 클로처 동의안은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0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60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60표가 넘었기 때문에 자, 민주당의 소수거나 공화당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 의견들은 어쨌든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자, 이런 필리버스터 해서 지연시키지 말자.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클로처 투표가 통과가 되면 자,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 66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고요. 통과가 되면 토론 시간이 최대 3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30시간이 지나면 이제 토론이 끝이고요. 최종 표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상원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넘어갑니다. 자, 이미 뭐 60명이 했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미국 법안 제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미국 법안의 제정 절차는 먼저 법안에 발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 상정이 되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미국에는 양원제죠. 상원과 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양원 조정이 마지막에 필요해서 아까 하원에 투표가 필요하다는 게 이것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되면은 대통령의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뭐 무난히 지금 뭐 통과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 자,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 일단 중요한 건 암호화폐 시장이죠. 법적인 확실성이 생기겠죠. 자, 일단 금융권 쪽에 있는 월가의 거대 기업들이 이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자금이 엄청 많죠. 자, 수십억 또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볼 만하죠. 자,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자, 소비자들의 신뢰가 증가하면서 어쨌든 믿고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좀 머뭇거리는 기관들이나 또는 개인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융 시스템 분야에서는 이 변화에 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유럽 연합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카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 여기서 테더가 퇴출이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미국이 빨리 좀 선두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기업 영향은 자, 뭐 메타, 구글, 홈디포 같은 대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발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참여가 굉장히 제한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부채 관련된 부분, 또 채권에 대한 부분, 이 달러의 이 입지 강화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지니어스 법을 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 도구 내지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 이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국은 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서 호의호식하는 속된 말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다른 국가들도 뭐 알지만 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뭐 투자자들은 그런 개념보다도 이걸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들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제가 이 자료는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올라갈 때는 뭐 기분 뭐 좋죠. 그런데 좀 내려가고 이러면 뭐 리또 속이다. 리플 좋다고 말씀드리면 리플이 뭐가 좋냐 이제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속상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시총을 잠깐 보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자, 시총을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1위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이 2위가 이더리움이죠. 자, 뭐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제쳐두고 그 다음이 XRP입니다. 이더리움과는 아직까지 2배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테더 빼고는 3위죠. 하지만 이더리움과 리플은 사실 2위 자리를 놓고 싸웠던 관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는 2014년 5월 11일 날 시총이었습니다. 자, 2014년 5월 11일. 자,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입니까? 438달러죠. 이때도 비트코인이 시총이 1위였는데 2위는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3위가 XRP. 자, 이때 가격 보시면 자, 이제 추억에 좀 잠기실 것 같은데요. 자, 이때 물론 환율이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 환율로 봤을 때 이때 가격이 자, 7.99원입니다. 8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추억의 가격이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2020년 5월 10일입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많이 올랐죠. 8,756달러입니다. 8만이 아니라 8천입니다. 8,756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많이 치고 올라와서 188달러가 되었습니다. 자, XRP는 이때 자, 0.1982, 자, 275원이었는데요. 이때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아마 300원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뭐 10% 왔다 갔다 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더리움이 2위 자리를 차지했었죠. 사실은 이걸 제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2015년 11월 8일 이때 시총이었고요. 비트코인이 자, 이때만 해도 373달러 그랬고요. XRP가 2위인데 0.004647달러입니다. 자, 6.45원, 뭐 7원 정도 하겠죠. 자, 정말 추억의 가격이고요. 자, 2위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여기 있죠.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자, 한때 2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자,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자, 리또속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리또속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리플에 대한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가 덜 되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적절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여전히 리또속이라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래도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소송 이슈로 인해서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보통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나락간 코인들 굉장히 많죠. 회복을 못하고 나락간 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XRP 다시 이렇게 준 정상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고 검증되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과정입니다. 이더리움이 여전히 굳건하게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리플 XRP와 2위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플 XRP와 2위 자리를 놓고 싸울 수 있는 거 이더, XRP, 솔라나 몇몇 코인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응만 적절하게 하셨다면 절대 리토속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대응 못하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고 또 원망하시면서 리토속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리토속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리플 XRP 구글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큰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사건 꽂으라고 한다면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 매크로 경제 관련된 관세 부분과 소송 문제죠. 이것 때문에 지금 기관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다른 뉴스들 같은 경우 뭐 획기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관련된 업그레이드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런 거겠죠. 그리고 ETF도 소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결되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뭐 선물 이런 거 가격에 크게 당장 반영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써놓고 어쨌든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최대한 자극적인 거 써놔야 되겠죠.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우위 전쟁에서 우위 점령 이런 거 막상 보면 아무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기사라기보다는 약간 소설과 같은 거고요. 뭐뭐 하는 중, 뭐뭐 할 것 같은 뭐 가정 뭐 이런 거 영양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말 안 되죠. 정말 모르고 기사를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한 뉴스는 오늘도 없다. 이런 것도 뭐 매월 하는 건데 무슨 큰 기사거리냐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영상으로 퍼뜨리는 사람들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1,900만 달러 성공적 대비 뭐 이런 거 첫날 거래 첫날 1,900만 달러 성공적 대비 뭐 선물거래 개시로 제도권 진입 본격화 이런 거 뉴스 나와봤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에 뭐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또 혹해서 보셨는데 왜 가격이 안 올라가지? 이 뭐야? 리토속이네 이러시는 분들이 또 꽤 많으시죠. 그런 영상 아무것도 아닌데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영상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뭐 이제 망했다 뭐 XRP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만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 통해서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손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응을 안 하신 분들 리토속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도해서 비중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30% 그리고 이때 다시 매수해서 비중을 30% 늘려놨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일 날 매도 문자 해갖고 3,600원 이하에서 비중 30% 줄이시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이유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소통방을 통해서 참고하세요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 5월 19일 날 다시 매수해가지고 3,280원 이하에서 비중 30% 그대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또 멘탈 관리도 해드리죠. 5월 17일 같은 경우에 이 무디스 관련해가지고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시장이 반응하면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를 잡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19일 날 좀 더 지켜보고 이렇게 19일 날 잡은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 저희 채널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3월부터 이 평행 채널을 확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평행 채널 상단 추세선에서는 매도해서 일부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하단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이거 이미 먼저 그려놨죠. 자, 그러면서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 방법은 똑같은데요. 이 두께는 변동률과 비례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리플 좋다고 하니까 뭐 나중에 그냥 갖고 있으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방 큰 돈 벌겠지 하시는 분들이, 자,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다 떨어지고 이럴 때 불안하시죠. 계속 오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리토성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함께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대응을 안 하셨던 분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2%가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가 또 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가 넘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찬가지 25%가 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굉장한 변동률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는 또 24%가 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0%가 넘죠. 자, 이 얘기는, 자, XRP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대응하셨던 분들은 2,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4,000개 되셨고요.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2,000개 되셨는데요. 자, 이것은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 늘어난 수량만큼 여러분들 다 수익으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가적인 돈 드리라고 하지 않았죠? 자, 추가적인 돈 드리지 않고 XRP 홀더분들이 갖고 계신 XRP만으로 대응 몇 번 하면서, 자, 이렇게 100% 수익 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더군다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2월, 3월, 4월, 5월, 자, 주요한 지점들 체크를 제가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한 달에, 자, 월 한두 번만 대응하면은 되는 거였죠. 자, 한 달에 한두 번 비중 줄였다, 늘렸다, 제가 문자 드리는 것대로 가격도 알려드렸고, 비중도 알려드렸고,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한 달에 한두 번 대응하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가격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서 유추해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제 입으로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이거 보고 매매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손해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것을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가 없죠. 자, 영상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 이런 공개된 영상에서는 어떤 가격대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뀌는 관점을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제 실시간 대응 문자 받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알려드리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면 바로바로 또 수정해서 그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이 영상을 통해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도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된다. 물론, 자, 지금 보시면 이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 이때보다는 효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때 월 1, 2회 대응하셨더라면 앞으로 나오는 구간에서는, 자, 월 2, 3회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기서의 효율 그 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어렵지 않죠? 한 달에 두세 번, 기껏해 한두 번 많아지는 건데,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못한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자, 제가 항상 비교를 해드리는 게,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는 사업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가. 자, 공무원 안정적으로 쭉 수익을 가져갈 수 있죠. 수익이 예상이 가죠. 자, 여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잘 되면 대박이고요. 못 되면 쪽박찹니다. 자, 공무원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 반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더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지 않죠. 하지만, 자, 이 시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자,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신 이 시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두세 번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불장에서도 돈을 못 버실 수도 있고요. 쪽박을 차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코인 투자, 자,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목돈을 좀 만져보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코인 투자 시작하셨다면 자, 위험자산이라는 거 알고 들어오신 거죠. 사업가 마인드로 임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마인드로는 절대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절대 남들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토속 본인이 만든 겁니다. XRP, 리플, 코인이 만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리토속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이상 자책하고 원망하지 않으시려면 앞으로 꼭 적절한 대응 그리고 계속해서 스터디 하시길 좀 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는 싶고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와 같은 트레이더들은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이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은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데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오히려 더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정작 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셔서 대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따라서 자, 이때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대응 못 하실 확률이 사실상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대응할 의지는 있는데 대응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 저와 같은 사람들의 코칭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 이 힘든 코인 시장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부분 무료로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요. 자, 실시간 리플 대응 정보, 자, 코칭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문자 이거 뭐 매일같이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자, 한 달에 몇 번, 그리고 중요한 속보 이런 것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정보 받으시면서 최소한의 대응은 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때 활용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풀 버전으로 소통방에 자료 올려드리니까요. 소통방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들, 실제 법안 원문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다운받으셔서 시간 나실 때 스터디 하시길 좀 바라고요. 소통방은 제가 시황이라든지 이슈 속보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급 등 코인 정보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 복잡한 거 싫고 리플 정보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플만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신청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베스트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소통방 신청, 자, 문자에 소통방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안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이제 첫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아마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개인 채널 먼저 선착순으로 또 미리 입장 예약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회원제로 전환이 될 때 무료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 채널 같은 경우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개인 채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큰 변동성 없을 거니까요. 오늘 저녁 새벽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